보람의 병원 산부인과 전혜원 교수의 수술이 시작됐다. 난소에 혹이 있어서 추적 검사 하시다가 다시 조금 크는 것 같아서 모양도 조금 변하는 것 같고 그래서 수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난소에 혹이 있다고 무조건 수술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처럼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다. 난소혹 흔히 있죠. 생리를 하고 있는 나이의 여성분들은 이제 난소 무록이 생겼다 없어졌다 하기도 하는데 폐경 후에 이제 안 없어지고 있는 혹들이 크기 변화도 조금 생기는 것 같고 그런 경우는 이제 악성일 가능성, 그냥 배제를 못해서 이제 수술을 하는 거죠. 네, S 주세요. 네. 배꼽으로 마이크로 카메라와 수술 도구를 넣어 진행하는 복강경 난소 절제 수술. 경력 30년 차 산부인과 전문의에겐 사실 그렇게 어려운 수술은 아니지만 장기에 유착이 심한 경우 얘기가 달라진다. 조항이 느껴지니? 카메라 한번 넣어볼래? 이미 여러 차례 제왕절개 수술 이력이 있는 환자. 예상했던 대로 유착이 심하다. 비열기는 가까운데. 최대한 개복 수술을 피하고 싶은 전혜원 교수. 그래서 여기에 10mm를 하나 뚫어보자. 우회로를 통해 접근한 끝에 드디어 수술 시야를 확보했다. 됐다. 카메라 저쪽으로 올려주세요. 가능하면 수술 후 회복이 빠른 복강경 수술이 환자에게 유리하다. 의사의 이 선택 하나가 환자의 예후와 이후 삶을 바꾼다. 수술 시작 2시간 후. 양쪽 난소 모두 깨끗하게 절제가 끝났다. 이 부위가 난소고 여기가 나팔관. 왼쪽은 괜찮고 뭐 조그만 무로 하나 있는데 이거는 별 문제 안 될 거라서 안 보냈고 오른쪽 거는 병변이 있어서 보냈고 유착이 있었지만 배 안 열고 잘 된 거죠. 소아청소년부터 노년층까지 여성의 모든 시간 가장 가까이에서 동행하는 의사들. 보람의 병원 산부인과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된다. 이다영 교수의 외래 진료가 시작됐다. 다양한 나이대 여성들이 다양한 이유로 이곳을 찾는다. 이 소아 청소년부터 가임기 여성, 그 외에도 완경 이후 여성까지 굉장히 다양한 나이대 분들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산부인과에서 다루는 영역은 크게 3가지. 임신과 출산을 책임지는 모체 태아의학, 부인암과 종양을 다루는 부인 종양의학, 그리고 이다영 교수의 전문 분야인 생식 내분비학이다. 생식 내분비학의 경우에는 가임기 여성의 경우에는 월경 이상, 폐경되고 난 여성의 이후 건강관리, 그 외에 난임이나 가임력 보존 등을 담당하고 있고 그 외에도 자궁이나 난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양성 질환들의 치료에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가임기 여성에게 자궁과 월경 상태는 단순한 생식력을 넘어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다. 생리불순이 있어서 병원을 왔는데 그 초음파를 보니까 한 10cm 정도의 자궁 근종이 발견이 돼서 수술을 하게 됐어요. 오늘의 첫 번째 환자는 지난주 자궁 근종 절제술을 받고 경과 관찰을 위해 찾아온 가임기 여성. 일단 조직 검사 결과는 이 자궁 근종 뺀 거는 근종으로 예상대로 나왔고요. 요 나팔관 혹도 보여서 같이 뗐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나팔관 낭종으로 나와서 나팔관 무록은 그냥 우연히 관찰되는 경우가 많고 그것도 같이 잘 뗐습니다. 그래서 이 배 상처 이상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볼 거고요. 사실 자궁 근종은 우리나라 여성 3명 중 1명에게서 발견될 만큼 매우 흔하다. 대부분은 추이를 지켜보지만 증상이 동반되거나 악성 가능성이 있으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사실 그 근종이 커서 개복 수술을 하는 줄 알았는데 그 정말 상처 엄청 조그맣게 잘라서 복강경을 했는데 지금 수술한 지 일주일 하고 며칠 안 지났는데도 여기 배 아래쪽에 찢은 데는 거의 흉터가 사라졌어요. 규칙적인 월경은 여성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가장 분명한 신호다. 생리를 안 해가지고 그래서 그랬어요. 여성 호르몬은 생식 기능뿐 아니라 여성의 전반적인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월경 주기에 변화가 생기면 단순한 불편으로 넘기지 않고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난소 기능 저하로 흔히 말하는 조기 폐경이라고 하죠. 이러한 경우 이 여성 호르몬이 여성의 뼈 건강, 혈관 건강 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한 50세까지는 이 여성 호르몬 보충을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경우라서요. 그래서 조기 폐경 환자들은 정기적인 골밀도 검사와 함께 여성 호르몬 보충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는 것이 좋다. 이번에 골밀도 검사 하신 거는 결과 자체는 이상 없거든요. 요 위가 요 허리 쪽 골밀도 검사고요. 요 아래 두 개는 고관절이에요. 근데 이게 평균이 0인데 마이너스 2를 안 넘으면 되거든요. 근데 마이너스 2보다 높으니까. 이다영 교수의 진료실을 찾는 환자 중 상당수는 갱년기를 맞이한 중장년 여성들이다. 안녕하세요. 호르몬 변화가 본격화되는 시기, 다양한 증상들이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땀 많이 흘리갖고 네. 이 위에 쪽으로 네. 초반에는 여기 얼굴 전체 이렇게 땀이 났잖아요. 네. 근데 이제 머리 쪽으로만 갱년기 증상은 그 자체가 질병은 아니지만 사람에 따라 치료가 필요한 순간은 분명 있다. 얼굴에 열감이 오르거나 또는 안면 홍조가 생기거나 이 심장 두근거림이 생기는 증상들이 대표적인데 이와 함께 이 우울감이나 기분 변화가 심해지거나 수면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완경 자체는 질환은 아니지만 이로 인해서 고통을 겪을 수 있고 이러한 여성분들의 경우는 이 상담을 통해서 충분히 이 호전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산부인과 진료가 필요한 경우인 것은 맞습니다. 나이에 따라 다양한 변화를 겪게 되는 여성의 몸. 정기적인 부인과 검사가 중요하다. 검사하겠습니다. 이거 질경 봐야 돼서 좀 기구가 차가우면서 불편하세요. 죄송해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여성들에게 산부인과의 문턱은 높다. 산부인과 기본적인 검진이 질경을 통해 이루어지거나 경질 초음파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검진을 여성분들이 굉장히 좀 부끄러워하거나 꺼리는 경향이 생겨서 꼭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이러한 진료가 늦어져서 오히려 병을 한참 키워서 오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한 월경통, 월경과다와 같이 여성들의 일상에서 흔히 겪는 증상들은 흔하다는 이유로 사소하게 여겨져 왔다.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불편과 고통을 그저 참고 지낸다.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겠지 하고 이렇게 넘기면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 고통을 받던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들에서 원인을 발견하고 치료를 시행했을 때 그 증상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흔한 증상이라고 해서 너무 간과하지 마시고 또는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산부인과 진료를 받으시면 그 증상들이 극적으로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에는 이 검진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픈 게 당연해서 참는 게 익숙해져서 혼자 견디는 여성의 시간. 그 시간, 여성들의 곁에서 귀 기울이며 함께 답을 찾아나가는 것이 산부인과 의사들의 일이다. 아침 7시, 보람의 병원 산부인과 부인과 파트 교수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저희 격주로 하고 있는 암 환자 리뷰고요. 수술할 환자, 수술한 환자, 그다음에 뭐 이렇게 문제되는 환자들을 계속해서 이제 리뷰하고 의논하고 뭐 그러는 자리입니다.
먼저 지난주 협진 수술부터 냉철하게 평가한다. 한 1, 2cm만 더 밑으로 내려서 잘랐으면 만약에 그 아나스토모시스가 아니었으면 제가 좀 어그레시브하게 했을 텐데요. 매 순간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기본. 더 나은 선택은 없었는지 되짚고 다음에 최선을 준비한다. 그쪽 스페시men 이제 블록을 깎아서 갖고 오는 거니까 노들 매트 이밸류에이션만 안 된 건데 이거 수술 평가가 끝나면 앞으로의 치료를 논의한다. 걔 뭐하고 하지? 동시에 할 수는 없잖아요. 그치. CCRT를 고려할 수 있고. 부인암은 치료 전략을 세울 때 다른 암 치료와는 다른 고려 사항들이 있다. 가장 중요한 환자의 나이, 그다음에 향후 임신을 할 거냐, 결혼과 출산이 늦어지면서 아직 뭐 결혼을 안 했거나 결혼해도 임신을 아직 안 했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더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난소암 같은 경우는 난소를 다 잘라내야 되는데 그러면 젊은 나이에 조기 폐경이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하게 되고. 그래서 산부인과 치료는 단순한 의학적 결정을 넘어 환자의 삶과 미래를 결정하는 일이기도 하다.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신중하게 논의하는 이유다. 환자 매니지를 할 때는 당연히 팀 체제에서 서로 공유해야 될 내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공의생들은 이제 환자를 직접 대면하는 위치에 있는 거고, 저희들은 그거를 이제 슈퍼바이즈 해야 되고 플랜을 정해줘야 되는 위치에 있는 거고, 그리고 뭐 각자의 환자들도 동료 교수들의 어떤 어드바이스나 그런 조언이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게 필요한 거죠. 네, 정기적인 모임이. 예, 어서 오세요. 많이 힘드시죠? 부인암 전문인 이택상 교수. 오늘도 다양한 부인암 환자들이 그를 찾는다. 얘기 드린 대로 항암제는 방사선 치료 효과를 도와주기 위해서 맞는 양념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각보다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겁먹으실 필요 없고.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부인암이 아닌 다른 질환 환자들도 많아지고 있다. 자, 그림 보여드린 거 기억나시죠? 사진 튀어나온 거, 그죠? 지금 자궁이 이만큼 빠져나오고 있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궁을 떼낼 거예요, 이거를. 떼내고 축 처진 질벽을 일부를 잘라갖고 위로 이렇게 올려 붙여주는 수술이에요. 골반 아래로 장기가 탈출해서 내려오는 골반장기 탈출증. 이름도 생소한 이 병은 언제부턴가 이택상 교수의 부전공이 됐다. 골반을 지지해주는 근육층이 느슨해져서 그 받치고 있던 장기들이 아래로 쏠리는 현상, 뭐 자궁이라든지 방광, 직장 이런 것들이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느끼는 그런 불편감,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증상들을 호소하는 것들을 이제 골반장기 탈출증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주로 60대 이상 노년 여성들에게서 많이 발생하는 골반장기 탈출증. 이 교수는 이 질환에서 우리 어머니 세대의 고단한 삶을 본다. 우리 어머니 세대가 과거에 우리 자식들을 낳아서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을 하셨을까. 무거운 것도 많이 들 일이 많아지고, 시골에 계신 분들은 뭐 아기 업고 밭일도 하시고, 그런 어떤 복압이 가해지는 컨디션이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이제 출산과 더불어서 그런 가사노동 등으로 인해서 복압이 전반적으로 이제 가해지는 그런 상황이 누적이 되는 거죠. 탈출된 장기 때문에 일상 전반이 힘들어지는 것이 골반장기 탈출증의 증상. 그리고 이 질환을 앓는 환자들에겐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보통 보면은 이제 어르신들이 혼자 자발적으로 오시는 경우가 상당히 드물어요.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이 이제 노년기 여성분들이 혼자 자발적으로 산부인과를 찾아가게 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굉장히 혼자서 묵혀놓고 오래 방치를 하시다가 이제 불편한 정도가 너무 가중이 돼서 이래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 이제 따님이라든지 뭐 며느리라든지 자제분들한테 얘기를 하셔서 그제서야 이제
오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보통 증상이 생긴 지 몇 년, 수년이 지난 다음에 오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한 달 됐네요, 이제, 그죠? 많이 편하세요? 이 환자 또한 부끄럽다는 이유로 혼자서 고민하다가 얼마 전 이택상 교수로부터 수술을 받았다. 뭐가 제일 좋아지셨어요? 그때는 그 밑에 그게 탈출이 있어가지고 소변 볼 때 그때가 엄청 불편했어요. 소변이 이제 시원하게 안 나와서 예. 막혀가지고요. 그래서 자주 화장실에도 자주 가고. 이제는 다 깨끗해지셨어요? 아 그럼요. 그거는 엄청 예전보다 더 시원해져가지고. 오늘 이제 최종적으로 밑에 수술한 자리 잘 아물었는지 확인하고 이제 아마도 그만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래, 진찰을 좀 할 너무 테니까. 덕분에 삶의 질이 높아져가지고 네. 너무 감사해요. 그래요. 예.